네, 노펠 배구입니다. 코보컵 조별 경기 두 번째 경기가 있었죠. 이제 슈프림 촌부리하고 흥국생명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끝나면은 전술이라든지 이런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요번에는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슈프림 촌부리는 뭐 전술이 작전 뭐 이런 게 없었죠. 예,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기름집과의 시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정규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코보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7, 8월에 코보컵이 있는데, 그래서 정규 시즌이나 챔프전 끝나고 나서 다음 시즌에 있을 코보컵을 겨냥한 훈련을 합니다. 비시즌 때 국가대표 차출되는 사람 제외, 베테랑 노장들 제외하고는 코보컵을 겨냥해서 훈련을 해요. 근데 태국 팀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대회에 참가를 했겠죠. 저 얼마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그 더 스파이크지에서 이제 김종건 기자가 기사를 내서 이제 알려줬는데, 겨우겨우 이제 부탁을 해서 좀 나와달라. 촌부리는 부담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좀 거기에 태국 쪽에 그 누구더라,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태국의 이제 남자 배구인가 그쪽에 감독으로 가 있으신 우리나라 출신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간곡히 부탁을 했고, 또 이제 한국이랑 태국이랑 또 선수들끼리도 친하고 뭐 배구인들끼리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태전도 가끔 친선 경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준 거죠. 코보컵을 겨냥한 훈련들을 우리 7개 팀을 하지만, 그 슈프림 촌부리는 여기 온 게 이제 자체가 훈련인 거죠. 경험도 싹 한국 리그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시즌, 그러니까 태국 시즌을 대비한 훈련의 출발을 그냥 한국에서 좀 출발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배구협회에서 이제 숙박비랑 뭐 이런 거, 항공료는 준다 그랬나 안 준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기 때문에, 초청해서 와준 것만 해도 좀 고마운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는 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세트 스코어는 기름집도 3대0, 흥국생명도 3대0이고, 이제 곧 다가올 세 번째 조별 경기에서는 통장이 당연히 이기겠죠. 예, 통장이 지금 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통장은 또 전력이 좀 핵심 전력 위주로 주전 멤버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 이번 코보컵 데뷔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1위로 올라갈 것이 자명하고요. 이제 2위가 기름집과 흥국생명이 지금 세트 득실도 같기 때문에 두 팀 중에 이기는 사람이 2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촌부리와의 시합을 보면 흥국생명이 좀 더 압승을 했습니다. 약간 세트 스코어는 3대0이다 하더라도 기름집에 대해서는 촌부리가 조금 대등한 경기를 약간 펼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국생명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름집은 흥국생명만 만나면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특히 이제 강소주나 이런 사람들은 흥국생명만 만나면은 뭐 모든 잠재력을 끌어올려가지고 대항을 하는 그런 강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번 시즌에도 굉장히 하위권을 기록했잖아요, 기름집이. 그렇지만 흥국생명 상대로 몇 번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그 1위였던 흥국생명도 기름집을 만나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 막상막하의 시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시합은 그렇고, 정윤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정윤주가 저번 시합을 졌지만 그래도 팀 내 최다 득점을 했고, 이번에도 촌부리와의 대결에서도 최다 득점을 했습니다. 후위 공격을 지금 제 기억에는 5점을 득점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국내 단신 공격수가 5점이나 득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신인 루키 때는 굉장히 그 박미 감독의 뭐라 그러죠? 그 낙점을 받아서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을 했죠. 데뷔 원년에는. 그래서 200득점 이상 올렸었고, 신인왕 후보에도 올렸지만은 이제 유교 세트 이윤정에 밀려서 아깝게 신인상은 못하지만, 두 번째 시즌, 바로 전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월드킴은 당연히 그 부동의 주전 멤버고,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김다은도 폼이 올라왔었고, 면팀장은 그 베테랑이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권순찬 감독 지도 그 체제 하에서도 그랬고, 아번단자 체제 하에서도 출전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비시즌 동안 조금 합을 잘 맞춰보고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게 티가 났습니다. 그 갤러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스파이크 폼이 좋지 않다. 너무 뭐 조금 힘이 들어가 있고 타점을 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힘으로만 때리려는 그런 게 있어서 범실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것이, 뭐 그거는 맞는 말인데, 어쨌거나 일단은 백어택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왜냐면은 저번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물론 잘하긴 했지만은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그 마지막 경기에서 교체 멤버들로만, 이제 비주전 멤버들로만 했던 그 시합,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시합이죠. 거기에서 잘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공격수, 예를 들어서 박현주라든지 또는 뭐 김다은이라든지 이런 멤버들에 비해서는
조금 활약이 저조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이프의 완성도가 좀 높아졌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정윤주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에도 출전 기회를 좀 많이 얻으려면은 아분단자 감독과 그리고 대중들에게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어렵게 출전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팀 내 최다 득점과 두 번째 조별 경기에서 승리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흡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스타전 때 서브왕 거기에 출전을 했다가 거기에서 좀 사실 다 같이 즐기는 대회인데 정윤주는 즐기지 못했죠. 서브에서라도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연습한 게 잘 안 나오니까 통곡을 했단 말입니다. 올스타전 때 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올스타전은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정윤주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서브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해서 울던 때에 비하면 이번 촌부리와의 시합에서는 많은 거를 본인이 연습한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방방 떴잖아요. 그 단자 형님도. 그러면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 정윤주가 저렇게 웃는 거를 나는 처음 봤어요. 정윤주가 그 신인 때 시합할 때는 제가 중국 리그를 보느라고, 월드킴 중국 리그를 보느라고 한국 리그를 안 봤기 때문에 그때는 뭐 많이 웃었겠죠. 그런데 제가 본 시합 중에서는 본인도 그렇게 행복하게 웃은 게 아마 거의 한 1년 만일 겁니다. 1년 동안 저번 시즌에는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맑게 단자 형이랑 저 둘이서 화사한 미소를 이렇게 약간 부녀관계처럼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기뻤고 보는데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퀸다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번 시합에 이원정 세타가 주전으로 나왔는데 매우 불안했었죠. 이원정 세타가 너무 토스 웍이 그 나머지 공격수들하고 안 맞았습니다. 특히 백어택 토스를 하는데 높이라든지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막 두 손으로 연타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해가지고 요번 시합에는 단자 형이 퀸다솔을 또 이렇게 이 사람도 써보고 저 사람도 써봐야 되니까 퀸다솔을 주전으로 등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세타까지 퀸다솔이 스타팅 멤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번 시즌 리그 마지막 아파트와의 경기랑 완전히 이제 거의 김다은만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거의 똑같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토스웍이 괜찮았습니다. 이원정 때보다 둘 다 한 시합만 했기 때문에 한 시합으로 이제 완전히 이원정은 무조건 엉망이고 퀸다솔은 무조건 끝내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시합만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합 퀸다솔이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준결승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합이니까. 이제 근데 또 유리한 점이 퀸다솔이 저번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엄청난 토스웍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잘 맞았단 말입니다. 그 비주전 멤버들하고 백어택을 10몇 개를 성공시켜가지고 압승을 했단 말입니다. 거의 주전급이 나온 아파트를 상대로, 물론 부상 병동이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엔트리로 해가지고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이나 이렇게 되는 거는 우연이 아니지 않냐. 단자형의 새로운 그런 백어택 위주 전법에 적합한 사람은 퀸다솔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코보컵 말고 정규 시즌으로 가면 함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퀸다솔이 그 맨 처음에 이제 이원정 없을 때, 이원정 없이 박혜진이 부상으로 빠지고 퀸다솔만 거의 유일한 세타, 박은선은 거의 바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도 지적된 점이 뭐냐면은요, 외발이동 공격이라든지 면팀장과의 시간차 토스 이런 거는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는데 월드킴이나 옐레나 쪽으로 크게 쏴주는 큰 공격을 위한 토스가 너무 낮았다라는 거죠. 그걸로 시즌 내내 거의 한 5, 6개월을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원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원정이 오픈 토스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드킴에게 올려줘서 타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높은 토스 높게 줘가지고 월드킴이 그거를 스스로 높이를 맞춰서 조절해서 해결하는, 타점을 살려서 해결하는 거를 하는 오픈 토스의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들 브로커라든지 시간차 토스, 그런 낮고 빠른 토스 이런 거에는 이원정이 약점을 보였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정은 어차피 토스 할 때 토스 타점, 그러니까 높이가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높은 토스에 좀 유리한 것이고 퀸다솔은 낮은 토스에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토스 시작 타점이 낮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퀸다솔이 코보컵 끝나고 정규 리그에 들어가서도 인정을 받으려면은 큰 공격수 윙 스파이커들에게 높게 쏴주는, 타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오픈 또는 퀵오픈을 잘 올려준다는 점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숙제는 남아있는데, 근데 일단 코보컵은 옐레나도 없고 월드킴도 안 나오고 윙 스파이커는 아니지만 또 타점이 높은 키가 큰 수지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비주전 공격수들의 낮은 타점을 살려줄 수 있는 낮고 빠르고 정확한 토스, 이게 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점에서는 일단 코보컵의 한정에서는 이원정에 비해서 단자형의 선택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정은 본인이 부족한 점이었던 낮은 공격수들, 타점이 낮은 공격수들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는 토스가
자체가 아직 미숙한 걸로 그 한 시합으로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땐 잘했겠죠. 연습할 땐 잘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합에서 이원정을 단자형이 주전으로 했는데 이게 실전은 좀 다르잖아요. 실전은 앞에 막 막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통장팀이 또 데뷔를 잘했고, 근데 그 데뷔와 상관없이 토스가 조금 불안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요 정도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있을,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 따지면은 바로 내일 마지막 경기 목요일에 기름집과의 준결승 진출권을 걸고 사투를 이제 벌일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촌부리는 2패를 했기 때문에 내일 경기와 관계없이 일단 떨어질 텐데 내일 경기도 이기긴 힘들겠죠. 그래서 촌부리 팀도 참 수고가 많았고, 예, 오랜만에 플레옴지시라든지 윌라반, 말리카 요런 선수들 봐가지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코보컵 때 해외팀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좀 주면은 좋겠다. 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갤러분들도 좀 계시긴 계시던데, 왜냐면은 전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저는 뭐 볼거리 제공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뇌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